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연준의 매파적인 메시지로 좀 하락했던 시장인데 오늘 안도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우지수가 0.14% 올랐고요. 오늘 인텔로 출발한 반도체 종목 전반에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죠. 나스닥이 여기에 힘입어서 1.91% 가장 강하게 올라줬고요. S&P 500도 1% 넘게 오르면서 7,5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오늘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유가도 하락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WTI 그리고 브렌트유까지 동반 하락을 했는데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배럴당 7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된 WTI고요. 오늘 반도체 랠리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 넘게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한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마켓 무버 이슈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상승장의 배경이 됐던 이슈 그리고 이 강세장을 만든 진짜 주인공까지 연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 서명을 공식화했습니다. 당초 현지 시간으로 6월 19일에 공식 서명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이 예정일보다 앞서서 전자방식으로 서명을 완료한 양국입니다. 이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죠. 자, 이 MOU 핵심 내용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과 미국 해군 봉쇄 해제, 그리고 향후 60일간 핵 문제 등 후속 협상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좀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시면 WTI와 브렌트유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벤스 부통령이 1,2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있었던 이후에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원유 수송화가 정상화될 거란 기대감이 확대됐는데요. 특히나 시장의 해석을 한번 살펴보시면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됐고 인플레이션 부담을 덜어주는 재료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회복되는 데 배경이 됐던 이야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좀 여전히 체크해 보실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보다는 아직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해운 정상화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급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슈까지는 아니었고요. 시장의 불안을 낮춘 재료가 됐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 지수의 상승을 강하게 만들었던 건 기술주와 반도체의 강세였습니다. 자, 오늘 증시를 실제로 끌어올린 주인공, 투자들의 시선이 곧바로 반도체 쪽을 향한 건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바로 살펴보시죠. 애플과 인텔의 협력 공식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애플이 인텔과 협력해서 미국 내에서 칩을 생산하기로 했다라는 게시물을 올린 건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달에 보도했던 양사의 협력서를 재확인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1년 이상 이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이거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살펴보시면요. 일단 이 뉴스를 단순한 인텔의 호재로 해석한 게 아닙니다. 미국 반도체 제조가 확대되면서 공급망이 미국으로 회귀를 하고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육성될 거란 기대감으로 해석을 한 시장인데요. 그래서 히트맵을 통해 보실 수 있듯이 오늘 인텔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 마이크론, 브로드컴, AMD 주요 반도체 종목으로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동반 상승이 일어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6%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시장을 연준보다 반도체가 강했다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날 FOMC에서 기준금리는 시장의 예상대로 동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위원 18명 중에 9명이 추가 금리 인상을 전망했죠. 원래라면 위험 자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 금 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도체를 매수하는 흐름이 지속됐는데요. 투자자의 관심이 금리보다도 오늘은 AI 성장성 쪽으로 쏠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관점에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날 연준의 매파적 금리 전망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늘 AI와 반도체 성장성에 더 주목을 한 하루였습니다. 종목별로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죠. 최효은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증시가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도 그렇고 간밤 뉴욕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의 마음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승세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다른 업종으로 순환매가 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 그대로 시장은 낙관론이 팽배한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간밤 증시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실상 초록불입니다. 반도체, AI, 인프라주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엔비디아는 3%대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슈가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번엔 엔비디아가 유럽으로 날아갔습니다. 유럽에서 인프라를 좀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한번 탄력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승할 이유가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만과 연이어서 한국 그리고 유럽에서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엔비디아 주가가 그만큼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AMD가 4.8%대 상승, 인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0% 가깝게 상승 탄력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8.7%대 상승 나왔습니다. 애플이 이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같은 이러한 메모리 기업들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져가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앞서서 인텔도 만나보셨습니다. 인텔은 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미 인텔은 미국 정부에서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인텔에다가 자신들의 사업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인텔의 주가는 이에 따라서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블 테크놀로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키방크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광통신 쪽에서 마블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더 상향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탄력을 보였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까지 일제히 6%대 상승세, 온세미컨덕터 7.7%대. 사실 미국 S&P 500에 포진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대체로 올랐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컴퓨터 하드웨어 쪽에서는 샌디스크와 같은 기업들, 좀 인기가 많은 기업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델 테크놀로지는 보시다시피 반락했지만 샌디스크가 두 자릿수의 급등세 11%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갔고요. 인프라주 자체가 투자 확대 기대감에 따라서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오늘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7%대 상승 나왔는데 애플은 이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를 두고 애플이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서 EPS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알파벳 1%대 상승, 메타도 1%대 상승, 아마존도 2.9%대, 테슬라도 1%대 상승 나왔습니다. M7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올랐던 가운데서 반도체 쪽으로 조금 쏠림이 심했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가운데서도 보시다시피 홈디포와 같은 기업들, 로스와 같은 기업들 2%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캐터필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대 상승 나왔는데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AI 인프라주가 함께 오르면서 캐터필러와 같은 건설주들이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세우려면은 캐터필러와 같은 중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AI 인프라에 대한 수혜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간밤 증시에서 어떤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인텔입니다. 오늘 주인공이고 많은 곳에서도 외신도 마찬가지로 인텔을 가장 첫 번째 기사, 메인 기사로 내걸고 있습니다. 애플과 함께 인텔이 이제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고요.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인텔이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이 확대되고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이 다시 한번 확대되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렇게 반도체 수급
수급이 더 빨라지면은 미국 내에서 AI 인프라는 더 빠르게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AI 시대의 경쟁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빠르게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수급이 빨라지면서 미국 내에서 AI 인프라의 확대 속도도 더 빨라질 거라는 기대감이 일단 증시에서는 암묵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당연히 올랐고요. 두 자릿수의 급등세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페이즈 에너지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주인데요. 최근에 태양광주가 오르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주가 상한가를 가는 등 아주 증시 분위기가 뜨겁죠.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AI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기피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인페이즈 에너지와 같은 태양광 기업들에게도 현재는 기회가 가고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AI 시대를 따라가려면은 지금 사실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선 결국에는 태양광과 같은 기업들까지 필요한 건데 이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차세대 상업용 마이크로 인버터 출하를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기대감 커져가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스페이스X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CNBC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상장 이후에 매수를 한 사람이라면은 지금 스페이스X에서 수익을 보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3거래일 동안 50% 넘게 급등한 만큼 보시다시피 차익 실현종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간밤에는 3%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증시를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지 저희 한마디로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CNBC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와 AI가 다양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업 간 협력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애플과 인텔의 협력이 아마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인텔만 상승한 것이 아니라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텔만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애플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라간 겁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가 강세를 보인 거고요. 애플과 인텔의 협력은 앞으로 더 많은 협업이 나타날 수 있는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말 그대로 미국 기업들의 협력 좀 기대를 해볼 법하고 이렇게 되면은 한국 증시에 포함되어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업 소식이 나오겠죠. 기대감 가져볼 법합니다. 미국 증시도 강세였지만 이에 따라서 한국 증시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 시간 목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 보고 왔습니다.